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하루 이틀이면 치워지는 것과 달리 인도에 쌓인 눈은 녹을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등의 낙상 사고 위험이 높은데 올해엔 관련 예산마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상가 입구에 여전히 눈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수시로 위험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바로 앞 인도도 내린 눈이 얼어붙어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스레 이동합니다. 또 다른 상가 밀집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역시나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미끄러운 곳이 수두룩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이렇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면 빙판길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사실상 누구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겨울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몇 주 사이에 눈이 자주 왔는데 제설이 이루어진 도로와 달리 인도는 여전히 빙판길인 곳이 많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얼음 위에 살짝 눈이 깔리니까 이게 쭉 그냥 미끄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눈이 내린 지난 12일 하루 동안 강원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낙상 신고는 8건. 신고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낙상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으로 사망에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낙상 사고 위험이 높은 언덕길 등에 예산을 투입해 제설을 했지만 올해는 중단됐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원주시의 인도제설 사업에 적용되는 예산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여러 사정상 올해는 인도제설을 하지 못했지만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턴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도제설은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묵살한 헌법재판소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글을 검찰 내부방에 올린 이영림 춘천지검장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지검장의 주장은 검사의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정의당 강원도당은 헌재를 폄훼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내일 춘천지검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한 춘천지검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강원권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찬성 강원도 의원은 최근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로 볼 게 아닌 교육계 전반에서 교직원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도교육청에 정기적인 심리상담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급한 대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교사 대면 상담과 온라인 심리 검사를 확대하고 늘봄학교 학생 귀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해마다 교사의 정신건강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렇다 할 제도가 없습니다. 병역 사상 처음으로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벌인 일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생활고와 정신질환 등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신병교육대. 지난해 7월 28살 조모 씨가 실제 입영 대상자인 최모 씨의 신분을 가장한 채 이곳에 입대해 6주간 신병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신 월급을 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실제 3개월간 복무하면서 164만 원을 수령했지만 들킬까 봐 두려워한 최 씨가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적발된 대리입영입니다. 병역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상 초유로 대리 입영을 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해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생활고로 인한 급여 수령이 목적이었던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제안을 수락한 실제 입영 대상자 최 씨 역시 정신병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법원의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 통상적인 고관 대작들의 그 병역 회피와는 다른 점이 있어 보이고 또 이제 거기다 둘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서 아마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조 씨가 병무청에 실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제출한 뒤 신분을 속인 채 입영 판정 검사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병무청의 총체적인 입영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옛 원주역 인근의 힘해촌. 경찰의 집중 순찰 등으로 오고 가는 발길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불법 성매매 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도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심야 시간 힘해촌 집중 순찰에 들어간 지 넉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성매매를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순찰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겨울 내내 쉬는 날 없이 경찰력이 투입되다 보니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경찰관을 돌아다 보니까 직원들도 피로에 지쳤고 이 순찰만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모아 정기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원주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다양한 방향에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변화의 모습이긴 한데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피부로 느껴지지는 못하실 거예요. 막상 행정집행 권한이 있는 원주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가 주택인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등기부상 일반 주택이다 보니 건물주나 임차인, 즉 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ATM 철거,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현수막 게재 같은 환경 정비와 안내장 발송 등 비교적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건물주나 업주들이 문을 지금 열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좀 진입이 지금 불가한 상황인 것 같아요.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원주시 조례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학성동 일대 커뮤니티 센터, 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올해로 마무리됩니다. 이대로라면 불법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폐쇄라는 근본적인 성과 없이 또다시 유야무야 시간만 흘러버릴 공산이 큽니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 원주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전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공항 내 버스 이동, 잦은 결항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이 빠져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원주시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여객 청사를 건립하면 현재 남측에 있는 탑승장을 신청사가 있는 북측으로 옮겨 탑승 수속 후 버스를 타고 다시 항공기를 타는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공항공사, 제8전투비행단, 항공사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류인출 강원도 의원에 대해서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류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과시켜 다음 달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1k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75%였습니다. 겸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결정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 2부는 시설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인 조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해고당했다가 2023년 소송을 통해 복직했고 이후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희구 강원도 체육회장이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전한 강원 지자체 3곳에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양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제빙상장 유치 도전장을 낸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이 협의해 후보지를 한 곳으로 단일화해야 강원도와 도체육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새 지자체장이 만나 후보지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3년 10월 극장 철거 현장 입구를 지키던 당시 문화예술과장 남모 씨가 출입을 요구하던 극장 보존단체 시민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남 씨와 신랑이 도중 시민이 쓰러지긴 했지만 남 씨의 폭행 때문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휠체어 이용객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점포 입간판식 경사로를 지원합니다. 복지관은 원주 중앙 로타리 후원으로 철제 입간판식 경사로 10개를 제작하고 단구동과 혁신도시 점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입간판식 경사로는 평상시엔 입간판처럼 세워뒀다가 휠체어 이용객이 올 때 눕혀서 경사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은 2021년부터 공공시설 무장애 모니터링과 무장애 지도 작성, 대체 의사소통판 설치 등 무장애 도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횡성읍 21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읍상 1, 2와 읍상 1이 210세대를 공급구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16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세대마다 도시가스 설치 비용에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5월까지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2010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나선 횡성군은 현재 횡성읍 지역 보급률 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주 MBC가 제작한 휴먼 다큐멘터리 바람되어 다시 너와가 제298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텐덤사이클 국가대표 김정빈 선수를 돕는 파일럿 조선 씨가 대회 중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재활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의 의지와 신념을 담은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